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백선 특강이고요. 이번에는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해당 동영상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시면 쫓아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유권입니다. 40번 문제죠.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1번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라는 말은 남은 물이죠. 남은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여수급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2번 토지 소유자나 경계나 그 근방에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웃 토지 줄여서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이웃 거주자의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승낙을 법원의 판결로도 가름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자,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그죠? 맹지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무상주의토지 통행권 해가지고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로 인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고지 소유자, 높은 땅이죠. 농업용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의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해 저지의 손해를 낮은 땅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거고요. 5번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의 언이 뭐죠? 방조, 이렇게 저수지, 이렇게, 언덕이는데, 언덕을 저축하기, 대안의 언입니다. 언덕이죠, 언덕.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의 언덕에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건너편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이게, 잘 나오는 지문들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3번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매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과실 수취권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민법은 인도받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조심할 것은 인도를 기준으로 하지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등기를 고려하진 않죠. 그러면 인도를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뭐는요? 등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토지의 경계는 지적 공부에 하여 확정이 될 것이고요. 3번 토지가 포락됐어요. 우리가 쓸려 내려갔다 개먹었다고 하는데 토지가 바닷물에 강물에 쓸려 내려간 거죠.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다. 왜냐하면 목적 토지가 뭐가 된 거죠? 멸실된 것이니까요. 4번 도급계약에서 신축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기속하게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각 건물의 각 전유 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 도급인의 약정해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방해가 종료가 된 상태라면 더 이상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하고 방해가 종료가 된 상태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제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갑이 을명의 X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을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 거죠. 기억.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여기 설명 좀 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등기는 을이 하고 있고 점유는 갑이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갑은 누구에게만요? 을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을이 또다시 병에게 처분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는 원칙적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기억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취득시효 완성이 됐죠.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가 있죠. 악의가 있죠. 이는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 기억은 뭐죠? 틀린 질문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기억 하나 나왔네요. 니은반.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마침 병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자, 20년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병 앞으로 20년이 되기 전에 뭐가요?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20년이 된 후에 병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가등기가 됐더라도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군 겁니까? 을인 것이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 가등기권자가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예요. 따라서 우리 병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했다는 말은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 사람인 것이니까 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완성된 후에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지문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니은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병이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마친 병명이 가등기죠.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을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에서 일단 3번이 답인 거죠. 1번. 갑으로부터 X토지 점유를 승계한 정이죠. 자, 그럼 이거는 또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팔아먹은 거죠.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요? 채권을 취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권리를 정에게 양도를 하면 어차피 갑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정이 직접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의 권리를 대위해서 갑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정은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정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읽어보면 갑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정이죠.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답입니다. 43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타인의 그의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존재 의미가 없다면 결국은 그 부동산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증축한 부분이죠. 따라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없다, 경제적 존재 가치가 없다면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 되고요.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이거는 부합은 아니겠죠. 소유자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니까. 왜요? 동일인 소유니까요. 4번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합니다.
과거에 우리 공인중개사 최근에 자연적인 경우로 것으로 부합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결합이 됐다면 굳이 그 원인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5번입니다.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가공을 했어요. 가공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참 잘 안 내는 편인데 올해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X죠. 예외인 거잖아요. 현저히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제한이 있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44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합유물에 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공유와 같거든요. 그러면 합유가 공유와 다른 점은 뭐냐? 첫째,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1번 질문이죠.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 세 번째, 합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고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합유는 조합체 해산, 합유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3번 총유물이죠. 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것이 보존행위든 그것이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그것이 처분 변경행위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총유물의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리행위든 보존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왜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5번입니다.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A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두 가지인데, 첫째,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다.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따라서 처분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말 그대로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기본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합쳐볼게요. 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따라서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팔아먹으면 그것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민법, 강행법규 위반한 것이니까 무효죠. 따라서 그 법률행 자체가 아예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전반부처럼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후반부처럼 설명하는 교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험자로는 앞에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쓸모가 있으니까. 그죠? 정리해 볼까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총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의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니은번, A번 다시 읽을까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민법 126조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B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병행위든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죠. 10번,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재물을 보존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법인 아닌 사단에 뭔가 이득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종중이다 그러면 종중이 채무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0번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따라서 이 보증 행위는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D번, 총유물에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옳은 질문은 C와 D에서 5번이 답이 됐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용익물권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을 정리해보는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